네, 이번 시간에는 카테콜라민 네 번째 시간이고 노르에피네프린 작용이란 제목으로 공부할 텐데 요거 풀어서 말씀드리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면 생리적으로 어떤 반응 유발시킵니까? 라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기초편에서 다 공부했지만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엄청 깔고 있죠. 목이 잠겼어요. 콧물도 좀 나오고 이럴 때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얘기할 걸 까먹고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려주시고 혹은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넌 누구냐? 얘한테 묻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넌 누구냐라고 한다면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놈은 에피네프린에서 메틸기를 제거시키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노르에피네프린에다가 메틸기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얘네는 과정이에요. 에피네프린으로 합성되는 과정이고 얘는 결과죠. 합성된 결과. 여러분, 인체 내에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과정을 분석하는 게 쉬웠겠어요? 결과를 관찰하는 게 쉬웠겠어요? 당연히 얘가 쉬웠겠죠. 그러므로 얘는 뭐예요? 베일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얘를 실험실에서 합성하는데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합성하는데 성공한 게 1910년대예요. 근데 이게 인체 내에서 분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40년대에 스웨덴 과학자 본 오일러라는 형님이 이게 인체의 조직에서도 분비된다는 걸 안 거죠. 교감신경 말단, 부신수질, 거기서 소량 생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1910년대 도파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실험실에서 합성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뇌에서도 분비된다는 걸 안 게 1940년대라는 거예요. 그 몬테구 형님 발견하신 분, 의미 부여하신 분 칼슨 형님. 네, 제가 심판이죠. 그래서 그 물질이 뭐예요? 합성한 물질이 디하이드로시 페닐 알라닌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파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파. 네. 어쨌든 요래요. 요게 요 노르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 말단이라든지 아니면 부신 수질에서 이제 분비가 되면 결국 신경 호르몬이니까 혈관을 순환할 거 아니에요. 혈액을 따라서 온몸을 순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용체에 작용하겠네요. 그렇죠? 알파,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에 작용을 하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면 대항 혹은 회피라는 거죠. 이게 호랑이에 대항하거나 호랑이를 피해서 전속력으로 도망가거나 호랑이에 대항하려고 해도 혹은 회피하려고 해도 어쨌든 도전이라는 단어로 요거를 좀 대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대항 혹은 회피 반응을 외우기 위한 도전이 아니에요. 호랑이랑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할 때 도전할 때 그 기분이란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기관지가 이완되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혈관은 수축하지만 골격근의 혈류를 몰빵시켜주기 위해서 골격근에 지나가는 혈관은 연결된 혈관은 조금 이완된다. 그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도 포함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 쥐 있잖아요. 쥐한테 고양이 냄새, 여우 냄새 맡게 하잖아요.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 분비량이 엄청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항 혹은 회피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담배를 피워요. 교감 선생님한테 적발이 돼요. 대항하면 안 돼요. 교감 선생님한테. 그때는 회피해야 되죠. 회피할 때 느긋이 회피하지 않습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 냄새를 맡았을 때의 반응이죠. 동공이 커지고 침이 마르고 그죠?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 그런 일은 없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적발됐을 때의 반응이 바로 요 반응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담배 피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